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상승미수입니다. 오늘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이미 예고해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일드 커브 컨트롤, 앞서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그거에 대해서 깊숙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생님 금융시장 브리핑 2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2부 녹음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1부는 사실 이제 다우지수 새로운 종목들, 그 다음에 기술주, 에버트 진단 키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금요일, 목요일에 있었던 미국 그 연준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죠. 그 얘기 위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잭슨홀 연설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인데요. 금요일 새벽이구나. 일단,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평균 인플레이션을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인플레이션 물가치 목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근접하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19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를 높아진 실업률, 그러니까 직장이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는데 이 실업률이 회복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연준은 이 실업률을 회복시키기까지 계속 유동성을 퍼부어서 경기 진작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물가는 일단 무시하겠다. 실업률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옛날에 2%였는데 2.25나 2.5%가 순간적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안 할게 이렇게 선언한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이 얘기는 결국 유동성은 결국은 연준과 미국 정부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계속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그래,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계속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퍼부으면 누군가는 채권을 사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새 지금 현재 그렇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7%를 훌쩍 넘었습니다. 자, 아무리 연준에서 물가 인상 전에 금리 인상 안 할게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지난번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이런 식이면 금방 1%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 기업들 부채가 많은 이 전통 이 가치주들은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겠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조만간 한두 달 있다가 우리 이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한 달 전쯤에 언급한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최근에 미국 제10년짜리 금리 보면은 한 2주 만에 바닥 0.5%에서 지금 금요일날 0.72%로 이제 마감했거든요. 네.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이 지난 한 2주 동안에 엄청나게 많아갖고, 그 반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회복이 회복세가 지금 채권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만일에 진짜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미국 경제도 회복이 더디고 이러면은 10년 이제 금리 채권이 지난번 전 최고점이 약 1% 정도 되거든요. 0.98 이 정도 퍼센트 되는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상승의 그 문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만일 10년물 금리가 1%를 이제 상향으로 넘어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커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죠? 1% 이자 주는 확실한 미국 정부가 담보하고 있는 확실한 채권. 웬만한 그 초우량주가 아닌 바에는 국채에 사는 것도 괜찮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1% 넘어가게 되면은 연준이 비록 뭐 에버리지 뭐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걸 내세우고 있지만은 결국은 나서서 일드 컨트롤, 커브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넘어 올라가는 것을 계속 용인하다 보면은 연준의 그 장기적인 그 플랜도 헝클어질 수 있고 또 이 금융시장도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하락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어느 정도 위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 그러면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드 커브 컨트롤 앞에서 이미 언급하신 대로 가령 연준이 이제 10년이든 30년이든 이 금리 이상은 용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선언한다고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발권력을 동원해서 머니 프린팅을 해서 연준이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화답을 했어요. 근데 평균 인플레이션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시장이 계속 회자가 됐었잖아요.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네네. 네. 그런데 이런 호재가 돼서 사실 새로운 뉴스를 해가지고 이게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뉴스에 파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뉴스에 팔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나중에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마지막으로 채권을 머니 프린팅해서 계속 사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조짐은 거의 안 나타나고 있고, 예. 뭐 일부 뭐 유튜브나 뭐 그다음에 월가에서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픽업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그 말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또 설령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연준이 말은 뭐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하지만은 결국은 나서서 어느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이 위에서 눌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그 뉴스에 안 판 이유는 연준이 이렇게 장기적 포석으로 금리 안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고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한번 신나게 놀으라고 멍석까지 깔아줬는데 그렇다고 그걸 뉴스에 꼭 팔아야 되냐 이런 투심도 많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상승의 끝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없을 시점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호재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시장의 그 상승과 하락 그 큰 힘을 가진 것은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잖아요. 예.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현재 그 물론 뭐 PER이 뭐 말도 안 되게 막 가지만은 라빈 후드가 워낙 달게 되니까 아마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까지 주식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은 아마 셀 버튼을 눌러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8월 끝나고 이제 전통적으로 증시가 약세인 9월 달에 접어들었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이제 코앞에 이제 왔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쿨다운 하지 않을까. 그래서 9월달 중에서도 미국의 노동절 직후부터 좀 그렇게 좀 쿨다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그 9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일컵 컨트롤에서 나와서 9월 달에 사실 악재 중에 하나를 보면 결국 지금 이제 그 실업수당과 같은 추가 부양책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는 이제 1조 달러만 하자 이랬었잖아요. 근데 네. 이마저도 반 줄이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왜? 주식시장도 좋고 뭐 이미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데 왜 돈을 더 푸냐. 일자리 나오게 해야지 하면서 가구 1인당 1200달러 준 다이렉트 체크 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결국 시장이 네. 기대하는 것 원래 이제 민주당은 3조 달러에서 양보해서 2조 달러까지 낮췄는데 트럼프와 공화당은 그것도 못 줘. 0.5, 50% 깎고 해서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혹시 9월 달에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부양안 그 민주당은 3.5 트릴리언 달러고 이제 공화당은 1 트릴리언 달러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이미 그게 지금 마지막 이 경제 부양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돈이 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지금 활발히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거죠. 이제 활발히 회복되고 있는 이 와중에 3.5 트릴리언 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진짜 나라가 휘청할 만한 이 돈을 퍼부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행정부 참모들 입장에서는 연준도 그렇고 추락하는 달러를 지키는 그런 고심도 할 거거든요. 근데 3.5 트릴리언 달러마저도 풀어버리면은 달러가 더욱 추락해갖고 미국의 그 금융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많이 고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1 트릴리언 달러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지금 메인스트리트는 지금 뭐 곡소리 나는 그런 상태지만은 일단 기업들은 전부 지금 위기를 전부 다 거의 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각 기업들이 지금 그 뭐라죠? 증자를 통해 갖고 자금을 엄청 지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고비는 다 지나갔고 경제는 본격 픽업하고 있고 아마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주 뉴스를 혹시 선생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공화당이 주장한 게 1조 달러였는데 이마저도 반으로 자르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500 밀리언 달러 이제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그 장 막판에 CNBC 그 자막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 1.3 트릴리언 달러면은 기꺼이 사인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보고 조금 더 내려와라. 이제 그렇게 촉구하는 그 자막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요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그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가장 좁아진 상태에 와 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월간화 정치 분석가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하다. 이제 원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는 그 샤이 보러, 자기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유권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일종의 마음을 숨기는 건데, 야, 너 트럼프 같은 애 왜 지지해?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네. 그런 그 샤이 보러가 트럼프 대통령에는 한 10% 정도 숨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조금 전망되고요. 지금, 최근에 그 증시 상승, 그 다음에 19 확진자 이제 하락, 뭐 이런 것에서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우호적인 이제 환경이 조성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든 뭐 증시는 큰 뭐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기존의 트럼프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상 더 좋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어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지지율 여쭤봤고, 자, 일드 커브 컨트롤로 이제 넘어가면 사실 이제 이게 금값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토요일 새벽에는 금값이 거의 $40 올라갔던 이유는 아베 일본 총리가 사임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됐어요. 이제 아베 하면 2011년 가을에 오면서 무제한 엔화 뭐 프린팅 이래가지고 양적 완화 선언을 했던 분이니까 혹시 아베가 사임하면 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중단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엔화 강세로 나타났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반대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약세 전환으로 위해서 금값이 올랐는데, 자, 이것은 사실 이런 엔화 강세는 사실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앞서서 잠깐 선생님도 이미 언급하신 대로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유동성과 금값이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금값이 이제 엔화 약세를 틈타서, 엔화 강세를 틈타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국면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선생님의 시각이 궁금하거든요. 네, 목요일날 아침 9시 30분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잭슨 홀 연설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예. 시작하면서 그 평균 물가 그 타겟팅 예. 그거를 언급을 하자마자 금값이 바로 튀었어요. 네. 바로 튀었는데 조금 있다가 금값이 다시 하락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받아들이기를 연준 의장이 이 평균 물가 연동제를 암시를 했을 뿐 이거를 딱 못 받고 이거를 우리 연준의 정책으로 확실히 못 받고 하겠다는 그 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제 금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다가 바로 또 강세 전환됐죠. 뭐 강하진 않지만은 상승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금값이 이제 그렇게 조금 파월 의장 그 연설 후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가 이제 사임하면서 이제 그 엔화 강세. 그 다음에 마침 금요일 날 아침에 유럽 경제 데이터 중에서 유럽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유로화 강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에 파월 의장이 이제 평균 물가 연동제 뭐 이런 거 이제 세 개가 우러져 갖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금값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그 USD 그 달러화 인덱스가 그 92.00인가 91.90인가 하여튼 그 정도가 바닥이었어요. 바닥을 치고 93, 94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금요일 종가로 92.28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면 전 저점 92에 아주 근소하게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전 저점 바닥을 치는 거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네, 몇몇 내 최저로 이제 떨어지는 건데
지금 미국채 시장, 이제 그걸로 볼 때나, 연준의 스탠스 또 의회에서 돈을 뭐 더 푸네 마네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저점 92를 깨고 내려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92 이하로 내려가서 88, 그 정도가, 88 정도의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선이 이제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금값은 지난번에 우리 하이를 쳤던 2100달러, 그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상회한, 그 정도까지, 금값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예상하는 거죠. 근데 금값이 작년 1년 전에 1300달러에서 지금 지난번에 2100달러까지 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것이 이제 큰 동력이 이제 지난 2월 1일 19 사태 때문에 이제 그 양적 완화가 들어가면서 이제 금값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금값의 본격 상승은 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모든 사회 이제 혼란과 또 양적 완화, 경제 하강 뭐 이게 다 어우러져 갖고 금값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US 달러가 비록 89, 88까지 하락한다 할지라도 금값이 본격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19 이 사태가 지금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는 지금 회복되고 있고, 연준에서도 이제는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풀지만은 뭐 1년 후, 2년 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돈을 그때 되면은 오히려 거둬들이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은 달러화보다도 오히려 19 사태, 이 확산되느냐 축소되느냐, 이 국면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 같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화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금값은 2100달러 정도까지 그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더블탑 세우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하락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가을로 접어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감기가 시작되는 시즌이거든요. 예. 예, 감기와 19 이거와 같이 어우러지면은 19의 그 2차 확산, 이 전국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 금값에 이제 그 월가 골드만삭스나 뭐 이렇게 헤지펀드들 일부는 매년 연말까지 3,000달러를 지금 목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이 19 사태가 확산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비록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19 사태는 안 잡히고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가을에 독감 시즌에 이 19 사태가 덩달아서 확산되느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좀 촉각을 세우고 금값을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기업들이 틱톡 인수전에 아주 거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뭐 월마트까지 가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틱톡 인수전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틱톡의 그 사용자가 22억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근데 제가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22억 명 맞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데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네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틱톡을 사용한다는 게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거든요. 이게. 그 많이 쓰는 페이스북도 뭐 2억인가 3억분이 안 된다는데. 이게,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연령대가 30대 이상이 주거든요. 근데 30대 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틱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대, 20대는 그냥 이거 다 씁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요? 열풍이에요, 사실. 저는 아마 늙은 세대라서 그런지 이 틱탁도 최근에 화제가 돼갖고 알았고요. 아, 저는 뭐 아직 그 검색 내가 들어가 보지도 뭐 무슨 플랫폼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주변에 몇 사람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그게 뭐냐고 과자 이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여튼 최근에 뭐 미국에서 처음에는 트위터에서 뭐 인수한다 오라클에서 인수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월마트까지 이제 나섰거든요. 예. 나섰는데 이 틱탁이 단순한 SNS가 아니고 이게 AI 그렇죠. 인공지능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비록 앞에 보이는 형식은 SNS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 데이터 이게 그거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인수하고 활용하는 그 기업은 세계적으로 발판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최근에 온라인 세일즈를 강화해갖고 지금 아마존에 필적하는 라이벌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만약 월마트가 이 틱탁을 많이 인수한다고 그러면은 월마트의 판매 그거는 한층 더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어떤 기반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잡고 있고 웬만한 핸드폰의 플랫폼은 구글의 그죠? 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있고 그다음에 애플은 iOS. 애플의 플랫폼에서 애플이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틱탁이 갖고 있는 플랫폼 그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확장 찬스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재 차원에서 미국에게 팔아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지금 대기업들이 다 덤벼들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중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지금 사실 AI 이 싸움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는 게 이미 정설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 틱톡 같은 이 대규모 이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북만 떼어가지고 미국 회사에 넘긴다 그러면 사실 지금 표면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지만 안쪽은 미국 기업 몰아주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틱탁을 지금 미국에 인수하도록 이렇게 안 하면은 중국이 틱탁을 갖고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공포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짜 미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 비즈니스 플랫폼 이것을 조기에 박살을 내버리자. 아니면 미국이 아예 그냥 삿버려 갖고 미국이 활용하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월마트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무슨 월마트가 SNS를 인수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월마트가 이 틱탁하고 이게 사적인 관계가 깊대요. 이미 틱탁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월마트가 이미 판매망에 활용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미 기업 대 기업의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적극 인수전에 이제 뛰어든 거죠.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렇죠. 강력한 지지자잖아요, 오라클. 지지자고 정치 후원금 많이 내는 사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쁜 놈 주려고 오라클 보고 이제 이렇게 불러들인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월마트하고 합세 팀워크 해갖고 지금 틱탁을 인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닥이 잡혀가는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사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틱탁을 일종의 중국 애들 파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양보하게 그렇죠. 돼서 일종의 거의 미국, 뉴질랜드, 인도까지 이 부분을 띄워서 미국 기업에 넘겨준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하고 갈등이 어느 정도 조금 표면 밑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자기 지지도 올라가는 걸 알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화웨이 같은 것도 완전히 목을 완전히 그냥 숨 못 쉬게 꽉 조여버렸잖아요. 네. 최근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건수만 있으면은 아마 중국 때리기에 계속 나설 것 같습니다. 아마 틱탁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은하대 기업으로 또 방향을 또 공격 타겟을 삼을 수 있죠. 예, 참.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깡패이자 폭력배인 거 맞는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힘을 써서 자기네 이익 챙겨주는 입장이니까 정말 고마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화웨이나 틱탁 인수전 같은 거 신사적으로 해갖고는 이게 성사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막무가내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하니까 상대방에서 겁나서 얼른 양보해버리는 거죠. 이게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국제 그룹 갖다 놓고 줄래 안 줄래 죽을래 하면 할 수 없이 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양상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예, 선생님 벌써 1시간이 넘어서 2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시간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 뭐 전망 및 대응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네. 저는 S&P 500 인덱스가 3,400 거기서 못 넘어가고 하락 조정할 것으로 저는 당초 예상을 하고 제가 이제 갖고 있던 펀드 그래 이제 S&P를 추종하는 펀드거든요. 네. 그것을 3,400에서 뺐어요. 네. 뺐는데 지금 3,500이 됐거든요. 이제 100포인트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3,550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언제 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패닉 셀링 버튼을 누를지 그거는 언제라도 누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초우량주 중심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이제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적어도 50% 정도는 현금화 캐시 쥐고 있는 게 또 안전하다. 지금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만일 그 증시가 이제 큰 리버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진짜 중장기로 고점에 물릴 수 있거든요. 지금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붙어서 먹을 수 있는 그 확률보다는 사실 하락했을 때 잃을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그게 훨씬 더 크죠, 위험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초단타. 기회가 있을 때 초단타로 먹고 얼른 나오는 게 아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벌써 시간이 1시간 7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오래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네, 표면은 평균 인플레이션이지만 뒤에는 일컵 컨트롤,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 엔화까지 그런 부분 깊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예,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수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이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한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7가지,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뭐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천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천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원을 내지만 30만원 아니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 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예,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는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